안녕하십니까. TV조선 시사 프로에 출연 중인 김종래입니다. 유튜브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대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TV조선에서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이라는 프로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비교적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유튜브의 제목도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유튜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도 많습니다. 저질이다, 선정적이다, 근거 없는 주장을 너무 많이 편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편향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또는 그 반대 진영을 지나치게 공격을 한다, 이런 비판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건한 보수 입장에서 그 온건한 주장을 강하게 평가합니다. 저희 이와 같은 시도가 얼마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이 유튜브는 오래 갈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그거 별 볼 일 없다, 들을 가치가 없고 볼 가치가 없다, 이러면은 바로 내리는 단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판도 서슴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스터 트롯 때 문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의 열광적이라고 해도, 열풍이라고 해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습니다. 종편 사상 신기루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상파도 거의 도달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 프로가 이렇게 열광적인 반면, 저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는 올해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문주주의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입니다. 이 문은 뭘 뜻하느냐? 친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주인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이건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논할 것 없이 좋아하는 프로가 생겼는데, 왜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독특한 언어가 생겨나면서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주 비판을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미스터 트롯은 모두가 하나 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촬영하는 무대에 보면 객석에 있는 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진도, 그리고 사회자인 김성주 앵커도,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심사하는 마스터까지 모두가 하나 돼서 열광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주 흠뻑 즐거운 잔치마당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주주의 세상은 어떨까요? 여기는 친문과 운동권의 농장입니다. 왜 농장이냐?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나폴레옹을 리더로 하는 돼지 집단이 인간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호가 기묘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이런 논리로서 거기서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은 왜 이렇게 하나가 된 세상을 만들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해서 쪼개진 세상, 분열된 세상을 만들까? 그 첫 번째는 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주주의 세력도 한이 있을 것이고, 이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가수들도 한이 있을 것입니다. 3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몇 년 동안은 남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14살의 정동원이라는 학생, 아니면 홍자만, 어머니가 홀로 키웠다는 임영웅 같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한을 한으로 풀지 않고 흥으로 풀어냅니다. 임영웅이는 인생은,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의미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정동원은 보릿고개를 불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한이었어 하지만 그것 또한 흥으로서 풀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프고 짜증나는 한이 아니라 이렇게 흥으로 승화를 시킨 무대를 만든다. 이 무대에서는 승자는 미안해하고 패자한테 격려를 합니다.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된, 그래서 전부가 흥스러웠고, 이거를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20대, 30대의 젊은 세대까지도 이제는 그 미스터 트롯 열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벌어질 잠실 경기장에서 벌어질 공연장에는 2만석 자리가 단 10분 만에 다 매진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세상은 어떨까요? 거기는 증오와 아주 응어리진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복을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13명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기소됐을 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공수처법이 오면은 그걸 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을 뭐 손을 보겠다는 걸 하질 않나. 그리고 적폐 세력으로 한없이 몰아서 상대방들을 경멸을 하고 보복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근데 진짜로 이와 같은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왜 미스터 트롯은 흥의 세상을 만들고 민주주의는 왜 분열되고 갈등의 세상을 만들까? 이걸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스터 트롯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뽕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혁신은 그전에는 나오면 사회자의 소개로 나오면 가수가 나와서 다소곳하게 인사하고 열심히 노래만 부르고 갑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총발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별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는 남자 얼굴하고 한쪽에는 여자 얼굴까지 해가면서 온갖 내용면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작진도 있지만 출연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관중석까지 하나가 돼서 막 흔들어대고 있다. 근데 내용면에서는 어떠냐? 지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의 레전드라는 전설적인 가수들이 지금 나오면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지금처럼 열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걸 마음껏 반하기 때문에 저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그러나 민주주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 독재 항고했던 그 운동권 세력이 지금도 정치권의 위를 장악하려고 그들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영원한 그들만의 세상, 영원한 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분열과 갈등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4월 총선이. 원래 열광적인 보수층, 원래 열광적인 친문 지지층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선거 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30% 가까운 중도층하고 무당파입니다. 이분들은 이제부터 투표장에 갈 때 내가 보수를 택할 거냐 진보를 택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점을 갖고 가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표를 하러 가느냐 친민주주의 세상을 위해서 내가 투표를 하러 가느냐 이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까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생각 속에 투표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최근에 여권 일부에서 총선 연기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코로나에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희생된다면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긴 전제가 있습니다. 총선을 연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총선 연기를 공론화하거나 언급을 하거나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코로나 사태 여기에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관련자 중에서 책임 있는 분에게는 책임을 추궁한 다음에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